자, 그 다음 네. 우리 예. 진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누굴 모시는 거죠? 두 번째가? 오늘 이번에 좀 특이하게. 특이하게. 네, 병리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우리 병리과 네. 선생님, 병리가 뭔지 우리 직접 네.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병리과 선생님 나오세요! 예, 나와주십시오. 네. 예. 아이고. 예. 와, 저 네. 화면이 꽉 찹니다. 네. 다 얼굴이 커셔가지고, 네. 큰바위 얼굴. 우리 세 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쪽으로 가야지 조금. 원래 삐딱하신가요? 자, 우리 김대철 우리 전 동아대 네. 의대 우리 교수님이시죠? 간단히 좀 그래도 소개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네네, 우리 예. 이현 쌤이 소개 전문가이십니다. 네. 네. 선생님은 이제 현재 솔본이라는 주식회사 솔본의 디지털 병리 본부장으로 계시고요. 네네. 원래 학력은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네. 또 그 병원에서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시고. 아이고, 동아맨이시네. 네. 동아일보랑 우리 관련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는 걸로 네. 지금 네. 계속 주장하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대학교에서 또 병리학 교실의 교수 생활을 하셨고 네네. 또 그 병원에서 병리과 교수로서 또 봉직도 하셨고 네네. 또 이게 퀸 메리 유니버시티입니까? 런던에? 네. 좋은 학교 같이 보이는데 그죠? 네. 좋은 학교입니다 이거. 네. 네, 거기에 병리 연수를 하셨고. 퀸메리면 네. 저 한국 따지 이화여대 좀. 그런가요?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다고 치면 네. 자, 근데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네. 식약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바이오 생약 심사부 부장도 하셨고 네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과로 또 이야, 경력이 있으신데 근데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바로 특이한 게 하나 이게 이분이 국민 추천 공무원 1호입니다. 1호. 네. 네네. 야, 야, 제가 추천 안 했는데 그 추천을 받으셨네요. 하셔갖고 네네. 무려 이게 623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네네. 국민 추천 공무원 1호로 되신 병리학 전문가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수치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혹시? 네. 네. 부끄럽습니다. 아, 네네. 또 겸손도 하시면서. 네. 자, 원래 전공이 병리학과입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해부 병리학이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네. 병리학으로 바뀌었네요. 무슨 과에 무슨 네, 병리학이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뭐야? 아, 별풍선 고맙습니다. 아이고, 와, 네. 네네. 역시 뭐 국민 추천하니까 또 아이고, 반응이 아, 나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별풍선을 네네. 처음 봅니다. 처음 보세요.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 네. 예. 병리과는 어떤 일을 하? 도대체 병리과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예? 네. 참,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방송이 네네. 재미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아, 벌써부터 이렇게 오케이. 막을 치십니까? 네, 네. 아니, 네. 걱정이 재밌게 해야 돼요. 되는데. 아, 예. 또 많은 이런 풍선을 좀 쏴주시면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많이 노련하시네요. 부탁합니다. 예. 네네. 우리 김대철 우리 교수님은 원래 그 아프면 웃자고? 네, 아픈데 웃자고. 아픈데 웃자고라는 유튜버로 네.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거기서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병리과 뭐 하는 일인지 계속 답변 안 주시네요. 아 그래, 네. 네네. 화면을 보시면. 화면 좀 볼까요? 네네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아, 저건 딱딱한데요. 네. 네. 아주 고리타분한, 솔직히 병리학이 좀 고리타분한데요. 네네. 일단은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네네.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아, 질병이. 어렵다. 질병이 어렵다. 어려워. 왜 생겼냐. 예. 네. 일단, 어렵습니다. 아, 네. 일단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네네.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수술할 때 그 암이냐 암 아니냐 그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네. 그리고 네. 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 네. 네네. 일단은 이제 의학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네. 재미없으시죠? 맞아요. 네네. 아유, 네. 병이 지긋지긋합니다. 복과해. 네. 땡시 생각하시면 네. 7을 갑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최종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암 환자다. 네네. 그러면 그 암 환자분들은 전부 다 병리과 선생님들이 암이라고 다 진단. 최종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옛날 저희 때 농담이 네네. 내과에서는 많이 아는데 뭐 네. 치료하는 게 없고 네네. 외과에서는 조금밖에 모르는데 확실히 치료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병리과에서는 다 아는데
뭐 치료가 안 됩니다, 아니, 그죠? 너무 아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머리가 띵하시죠. 자 교수님 재미없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냐 폐암이냐 뭐 위암이냐 이게 다 우리가 조직 세포를 떼가지고 이 검사를 하잖아요. 이 검사를 바로 병리과에서 합니다. 네, 병리과에서 최종 이게 암이냐 아니냐 정말 중요한 이게 거의 말해서 우리가 소송 걸리면 판사가 딱 결정내듯이 그렇죠, 예. 그 역할을 판결. 지금 합니다. 네, 네. 병리과에서요. 대법원이요, 대법원. 네네. 확정 판결. 확정 판결. 맞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네. 네네. 보면 저기 그 슬라이드가 보이네요. 네, 저게 네, 이제 네. 슬라이드라는 건데 현미경 옆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병리과 선생님들은 네. 이 현미경을 붙잡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눈이 빠지겠네요. 네. 저런 네. 일 하다 보면. 눈이 빠집니다. 네. 눈이 네. 빠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자. 이제 지금 사실 이 병리과라는 단어를 아마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 해부병이라고 있죠. 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전공을 할 때는 이제 1999년이었는데요. 네네. 예, 그때 이제 해부병리과였습니다. 그렇죠. 예. 해부병이었구나. 네, 해부병리과였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음. 이제 해부병리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네네. 그게 무슨 과고 이렇게 아버님 의사셨어요? 아니 아버님 무슨 아니시고요. 이거 뭐 하는 과고 해부병리과 해부를 한단 말이가. 네네. 의사했더만. 내가 의사를 하라 했더니 해부를 한단 말이고 병원에서 해부를 한단 말이가. 그러니까 저 해부학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맞아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왜 해부로자를 붙였지? 그러니까 이제 네. 원래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음. 아나토믹 패솔로지라고 그래서 네네. 예 이제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직역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예 이제 해부병리과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2002년도에 병리과 해부를 떼고 네. 병리과라고 이제 그럼 이름을 훨씬 이해가 쉽네요. 아, 네, 그때 바꿨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때는 임상병리과 아, 또 이때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학과가 병리과에 나오는 네. 네, 말이에요. 임상병리과인데 진단검사의학과로 바뀌고 옛날엔 다 병리과라고 그래도 많이 헷갈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병리과입니다. 그러면 임상병리과랑 네. 뭐가 다릅니까? 네. 라고 또 질문하시는데 아, 그러게요. 예, 예.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많이 바뀌었고 네네. 이제 진단방사선과는 2007년도에 영상의학과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단 그 방사선과가 방사선이라는 게 좀 네. 이제 좀 혐오감이 들 수가 있어서 맞아요. 네. 영상학과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네. 그런 과로 예, 바뀌었네요. 이제 그래서 여러 이제 가지 진단기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임상에서 이제 정말 프랙티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 치료방사선과도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이름이 그때 마취과도 마취 통증의학과. 맞습니다. 일반외과는 저때 2002년에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외과도 이제 왜 우리 일반이냐? 네네네. 예, 그냥 외과인데 왜 네네. 일반이냐? 무슨 특수외과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여튼 이건 계속 얘기한 거니까 네. 넘어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네. 또 예. 뭐 해야 됩니까? 네. 그 이제 질문이 그래서 임상병리랑 뭐가 다르냐? 네네. 예, 뭐 하냐 지금? 뭐 하냐? 병리하고 임상병리하고 뭐가 다르냐? 먹고. 뭐냐? 이제 진단검사의학은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이제 그 어떤 검체 내에서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트륨, 칼슘, 네네. 그렇죠. 포타슘, 네. 뭐 이런 혈당 음. 요런 걸 합니다. 진단검사학이 아. 요즘 코로나19 진단에 아주 그렇죠.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네. 과가 아닙니까? 대단하게 네. 네. 그래서 진단검사학이 워낙 유명해졌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네. 각종 미생물을 분리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단검사의학은 이제 요런 거고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병리과는. 네. 아, 뭐 병리과 어떻게 바로 될까요? 아, 이게 바로 뭡니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네. 아, 이게 수술장 같은데 네. 수술장에서 뭘 조직을 뗐는데 그죠? 그렇죠. 약간 이제, 혐오스러운 장면이. 네, 여기 이제 수술장이고 네. 수술장에서 이제 일부 조직을 네. 뺀 혹시 거고요. 무슨 조직인지요? 요건 이제 네네. 예, 요건 제가 이제 그냥 그 사이트에서 가지고 간 거라 가지고 무슨 무슨 조직인지? 조직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네네. 이제 유방 조직이 확실합니다. 유방 조직. 네, 유방 조직이. 아, 이게 기름 같은데 유방 조직이었습니까? 네, 네, 아. 네, 유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이렇게 조직을 뗀 예, 거를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음. 이걸 병리과로 보냅니다. 음. 그럼 이 안에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저희 이제 국민과 의사가 아. 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네. 현미경에 놓고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저 많은 슬라이드를 다 봐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쭉 이렇게 되어 있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쭉 보고 하나 하나씩 이렇게 여기 슬라이드를 보고 이제 판독을 하게 일일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걸 조직을 다 보면서 검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미경을 보면서.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저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거 하루 종일 저거만 보십니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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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기 싫어서 혹시 식양처로 가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사명감을 가지고. 네,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뽑아주셨잖아요. 아, 네, 네. 국민 네. 추천인데. 국민 추천으로. 네. 네. 그, 이제 예, 요거는 말씀하시죠.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재미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조직을 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현미경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드느냐. 네네. 네. 요거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검체가 요거 오면은 이걸 잘 보정을 해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게 잘라요? 예, 자릅니다. 아, 실제로 자른 거예요? 예, 손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네네.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카세트 같은 데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조직이죠, 되게. 예, 사람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음. 쭉 잘라서 카세트에 넣고 네네. 이제 티슈 프로세서라는 장비에 넣어서 파라핀을 넣게 되면 나중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카세트가 되고 여기 밖에가 파라핀이고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사람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파라핀을 쓰는 이유가 이게 이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얇게 자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신용문 객단 조각이 예, 생각이 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얇게 자르게 되는데 여기 네. 이제 두께가 한 0.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막 0.4 겹쳐서 마이크로로. 잘리지 않고 그냥 네, 단단하게. 정말 네. 얇게 점여야 되네. 와, 네네네. 저렇게 보이는 육회의 최고 보이네. 아, 네. 그죠? 예. 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네. 굉장히 잘 드는 그러니까, 칼이 여기에 네. 붙어 있습니다. 얼린 상태에서 자르나요? 얼른 상태가 아니고 여기 이제 파라핀에 들어있는 상태. 파라핀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자르고 네. 이제 요걸 음. 얹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네, 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예. 이제 이거 티슈 프로세서 안에 이제 넣게 되면 우리가 몸에 있는 조직을 떼면은 네네. 물렁물렁하고 그렇죠. 좀 시간이 두면은 이제 막 상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표현으로 하면 부패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이 파라핀을 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 검사가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정하고. 고정하고 음. 이제 안에 있는 물을 빼야 됩니다. 시키고. 물. 네, 물. 조직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의 99.9% 100% 알코올에 넣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기용제를 넣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핀을 침투시키면은 네네. 조직 세포 하나하나에 파라핀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스며들어가서. 네, 스며들어가게 아, 됩니다. 신기하다. 비로소 이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뭐 빨갛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아주 얇게 잘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조직 자체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제 색깔을 입히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염색이 되는 과정인데 네. 이제 파라핀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하려면은 이 파라핀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 다시 거꾸로 다시.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일렌이라는 걸 써서 파라핀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다시 이제 물을 또 집어넣는구나. 물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99.9에서 이제 수분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80%, 60%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염색하는 염색약을 써서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는데 와,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헤마톡실린이고 네네. 빨갛게 보이는 게 에오진이라는 염색약으로 해서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한 거죠? 사람 손으로. 그렇죠. 옛날에는 이걸 다 손으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네. 그럼 암 환자가 암세포를 진단받으려면 최소한 일주일 걸렸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 옛날에는 더 걸리죠. 더 걸립니까?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렸어요. 우와. 네.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은 거의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대단하다. 다 기계로 합니까? 예, 전자동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이렇게 편한데 왜 간뒀습니까?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수술장이죠, 저긴? 네네네. 수술방에서 이제 이제? 수술방에서 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검체가 이제 나오죠. 저희 병리과 아니 근데 수술 도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검체가. 수술 수술 중이라는 거? 도중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네네. 보통은 수술하는 동안에 빨리 봐야 되는 검체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검체가 한 개만 나오지 않고 뭐 여러 개 나올 때도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병리과에서 받고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네. 하나하나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되고 현미경으로 다 판독하고 나면 이걸 버리지 않고 이런 이제 보관함에 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다? 네, 다 보관을 거의 갈수록 장소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10년 최소 10년치 정도는 보관합니다. 아.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는 네네. 가끔 이제 10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 옛날에 이제 제거한 조직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야. 네, 그럼 이제 버릴 수가 아니 근데 없거든요. 궁금한 게 그 지금 옛날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다 디지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 그건 너무 네. 너무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따가 예 해야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병리와 인공지능 뭐가 관계이자 바로 이따가 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기자님 말씀하신 네. 내용은 이제 이따가. 이따가 네.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병리하신 선생님들이 법의학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부병리과라는 네. 이 이야기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외국에서 네네. 병원에서 이제 병리과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병원 부검이라 그래서 네네.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는지 정말 우리가 판단한 질환이 맞는지를 네네. 다시 한 번 더 최종 네. 판독하기 위해서 네. 부검을 하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대부분은 병리 선생님들이 그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 그래서 아. 아나토믹 패솔로지, 그래서 해부 병리가 된 겁니다. 네. 실제로 해부도 배웠습니까? 예, 저도 이제 국가수에 가면서 해부를 배우게 되었죠. 네. 부검을. 예, 부검을 배우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당수 병리하신 분의 상당수, 그러니까 아. 법의학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제 병리를 하신 병리과. 분들이고, 네. 근데 이제 보통 부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고, 네. 물론 이제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저기 보면 발바닥만 보이네요. 네. 이게 뭐 태깅을 해놨네. 네, 꿀표로 네, 네, 나왔네요. 네. 보통 이제 시체 부검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시신 이 시신, 경우에는 이제 네. 이렇게 네. 태그를 해서 네. 조남을 이렇게 조남 네, 네. 사망자 이름. 사망자 네. 조남을 이제 쓰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국립과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 아니면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에 네. 예,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아. 네.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네, 살인 사건 네. 뭐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사실 있습니다. 법이야 그럼 그 무슨 수료증 아니면 네. 면허증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앞서 따로 있습니까? 네. 법의학? 응? 법의학은 이제 인정이. 인정이 제도입니다. 인정이 예. 제도구나. 네. 아직 전문의 제도는 아직 없고 뭐. 네. 이제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 이제 법의학의 이제 검사를 그런데 할 수 있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 예, 병리 전문의가 따로 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예, 추가로 추가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펠로우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뭘 갑자기 이게 뭐 하셨나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어, 같은 데가 장면이 직접 나오네. 찍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 네. 사실은 여기 그 동아일보 기사를 열심히 찾았는데 네. 아, 네. 이 진작에 동아일보는 부산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뉴스네. 아 이거 어떻게 진작 되네요. 얘기했으면 제가 드리는데. 네. 얘기하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해운대 관광객 수, 네. 예, 뭐 추정하지 않습니까? 뭐그 해변에 몇 명 몇명 모였다. 모였다. 네, 뭐. 여기 네, 나오는 네. 뉴스인데. 그래 이제 그 해운대 구청에 네. 이런 거 세는 분이 계십니다. 아, 네, 이런 거 담당하신 분이 다 줘요?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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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는 건 근데 어떻게 세냐 하면 여기 음. 보면 이제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네. 셉니다. 음. 네, 네. 근데 이제 이건 정확하게 정말 하나하나 센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추정법을 사용해서 네네. 실제 이제 관광객 수를 음. 계산을 하는데 네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네네. 이런 말인데 하여간 하여간 요 밑에 네. 어떻게 하냐면 촛불 집회 몇 명 나왔나 이런 맞습니다. 기사 이렇게 네.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면적 1제곱미터당 관광객 수를 6명 1제곱미터 안에 바닥바닥 붙어서 네네. 6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고. 면적을 계산을 하면 아. 몇 분이 계실 거다. 그렇죠. 아. 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단순 곱하기네 그럼. 네네. 예? 네. 네네. 네. 해운대 넓이 곱하기 네. 숫자 1m당.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운대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또 이제 구청에서 여기까지가 해수욕장이야라고 이제 딱 이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 해운대 갈비집은 그럼 아니고 아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요. 네네. 네. 오. 이제 보통 사람 세포 크기가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눈에 여러분 잘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현미경 눈에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이잖아. 안 보이죠. 네. 네네. 얼굴만 보이. 얼굴만 딥다 아 크게. 그날 보면 현미경 왜 써요? 아니 네. 이현 쌤은 얼굴이 크니까 세포도 보일 줄 알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적혈구 크기는 이제 그보다 좀 작아서 10.6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네네. 예, 요건 이제 실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아주 오. 모르겠지만 야 그러니까 해석을 이게 네. 와 1cm가 개념이 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1cm고 엄청 여기에 비하면 엄청 크네. 어마어마하게 네, 큽니다. 네, 그래서 네.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나 네. 뭐 박테리아나 이거는 바이러스 예, 도닥네. 나노 이 수준이고요. 이게 음. 이제 다 100분의 1씩 내려가는 거죠. 예. 어. 굉장히 이제 작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 결국은 대포로 안 치나 보죠? 네, 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포를 안 네, 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수는 그럼 누가 그럼 하셨어요? 그거? 몇 개나 될까요? 그것도 이제 해운대 지구로 신 우리 거예요? 몸에 예. 그럼 종양 아. 1cm당 그러면 종양 세포는 몇 개나 되냐? 몇 개나 되냐. 예. 세본 바가 없죠, 실제로. 네네. 뭐 생각도 안 해봤죠. 이렇게. 네, 상상을. 예. 세다 넓겠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앞서 말씀드렸던 페르미. 페르미 추정으로 추정.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세포 수에다가 네네. 이게 이제 체면적 그러니까 최적이 아.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세포 수를 이제 나누면은 한 1억 개 정도 되겠다. 이게는 한 100조 개 정도 되죠. 예. 예. 그럼 100쪽에. 와, 예. 100쪽. 우리 몸에 네. 100쪽인가요? 네. 와,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수가. 네네. 근데 뭐 이거 와, 진짜 누구도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세봤다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천조개 같은데? 네, 천조개인가요? 네. 네. 어. 이게 뭐 55개 이 정도 나오겠죠. 실제 세봤다면.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근데 사실 병리사는 물론 이제 이만큼은 세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뭔가 세고 있습니다. 뭔가 되고 있어. 세고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센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해운대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아니, 뭐 일일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네, 세고- 병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유방암 판독을 어떻게 하는지 아, 그러니까요. 우리 예, 여성분들 그거 제일 고민 많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세요? 예 맞습니다. 그냥 세요? 이야. 하루 종일 줄창 세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겠네요. 예, 네, 하루 시간 뭐 졸기도 하죠. 뭐. 졸려.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세보시면 뭐, 방송에 큰일 납니다. 전달을 아주 아니,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세포를 쓴다고 하셔야죠. 예, 허벅지 찔러가면서 맞습니다. 하시는 거지. 네. 가끔 이제 저희 이제 이런 거 판독할 때 이제 네.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기자님이 까먹었어. 이 기자님이 말 걸다. 말 걸어. 세다가 말 걸어. 예, 말 걸어. 다시 시작해. 전화 와가지고 막 빨리 야. 전화 받아라 이러고 아. 하면 막 전화 받고 나 몇 개를 셌지. 그러니까 딸딸딸 카운터 아까 야. LG 트윈스님이 네, 카운트. 세는 거. 네. 뭐 그쪽에서 일하시나 봐요, 우리 LG 트윈스님.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LGTS에서 뭘 쉴까? 관중? 네. 네. 아, 관중하고 관중. 관자하고장 관중 주세요. 네네. 요즘 관중이 없어서 쓸 일 없겠다. 여튼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게 그죠 유방암 때문에 그렇게 막 일을 해야 되는 세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요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핵 뉴클레어 그레이드라고 해서 핵의 등급을 보는 게 있고 조직 등급도 있고 이게 이제 임파선 혈관을 침몰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퍼센트 적혀 있잖아요. 예, 이제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면적을 계산을 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미세석회화를
있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일일이 다 따로따로 쉬는 이제 거예요? 이거 다 따로따로 이제 야, 말 확인을- 걸면 정말 신경질 나겠네. 네. 예? 판독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옆에 와가지고 아유 판독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아, 그러니까 네. 완전 골 때리는 거네요. 예. 굿지네, 굿지. 네, 힘듭니다. 뭐 하나 재밌는 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네네. 이제 보통 우리가 유방암, 뭐 위암, 뭐 대장암, 뭐 악성뇌암 뭐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한 종류일까요? 엄청나게 아유, 중요하겠죠. 유암도 뭐 글랜드에서 생기는 뭐 유암도 있고 또 뭐 네. 실질에서 생기는 뭐 유암이 있고 근육에 생기는 유암. 이야. 종류가 엄청 많지 아주 않습니까? 싫었어요. 그 네네. 클래시피케이션. 네. 맨날 바뀌었고. 예. 예. 또 폐암도 마찬가지. 폐암도 뭐 네. 소세포암, 네. 예. 뭐 대세포암 뭐 그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네네. 이제 여기 이제 자료는 뭐 하여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이제 그 결과를 표준 결과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쓰는 이제 표준 내용인데 뭐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이 작대기 끈 게 다 하나하나가 종류인가? 다 종류입니다. 물론 그러면 유방암만? 유방암님께서는 저 네. 종류를 네. 일일이 다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다 쉬어서 구별하세요? 그걸 다 네, 여기 이제 세는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다 넣고. 넣고.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잘 분석해서 이 중에 어떤 것인지를 이제 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실수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근데 왜 쉬어요? 쉬긴. 네. 그래서 이제 예. 음. 요거를 이제 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예후를 보는 인자들을 볼 때는 그걸 세야 돼. 아, 나쁜 암이 나쁜 많을수록 나쁜 애호가 놈인지 아. 착한 야, 암인지 예후를 대박. 보려고. 뭐 야극이 잘 듣는 암인지 뭐 이런 걸 알면 근데 예를 들어서 세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검체에서도. 네. 그 아까 뭐 슬라이스 굉장히 얇게 네, 쓸리는 여러 거. 장 나오던데. 그 중에서 어떤 네. 걸 가지고 활용합니까?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까? 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 뭐 그래요? 위암이다 이러면 가끔 뭐 한 200장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 200장을 다 본다고요? 다 봅니다. 쉬고 앉아서 그걸. 예.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아이고. 없네. 힘들 수밖에 없네. 예. 졸음이 올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전 써져 있는데도 사실 그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네. 예? 네. 그냥 맞습니다. 막연히 알지 예. 그렇게 많이 쉬는 우리 줄 일지 몰랐어요. 트윈스님 대학원에서 노동 착취당하고 있다. 좀 우리 또 김대철 아. 우리 전 교수님은 네. 그 병리실에서 그래 착취를 아. 당하셨군요. 교수님은 잘 모르실 거래요. 많이 쉬었는 모양이네 대학만도. 아, 대신 맞아요. 쉬어졌 예. 이런 분 아. 쉬어졌나 보네요. 네. 아유, 에듀케이터님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예, 예. 네네네. 뭐, 참. 네네 이렇게 이제 네. 분류를 하고 이렇게 네. 이제 이걸 다 보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냥 앞서도 보면 이제 종양의 크기도 이제 예, 재야 되거든요. 와. 네, 크기도 재야 되는데 이거를 현미경이 있으니까 그걸 크기를 어떻게 잴까요? 야, 제일 하나를 특징형을 잡아가지고 그 큰 네. 놈을 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이제 종양의 크기를 잴 때는 이제 네. 원칙은 뭐냐면 네. 가장 종양을 이렇게 그냥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고 삐쭉삐쭉 이런 그렇죠. 상태인데 원래 종양세포가 좀 삐쭉하고 더 이상한 네. 놈들. 조직 이상한 덩어리 놈들. 자체가 삐죽삐죽해요. 삐쭉삐쭉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네네. 길이가 긴 그 네네. 부분을 찾아서 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 창축이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놈 또 두 번째 큰 놈을 찾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실제 이제 침륜성 암이고 네네. 여기가 이제 침륜성 암이 되기 전에 전구병변인데 이런 전구병변은 다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긴 것만 재라. 네, 요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여러 개가 있다. 네네. 그럼 이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뭘 재야 돼요? 이게 다 재느냐? 뭐 요렇게 재느냐? 요렇게 재느냐? 이게 아닌 거죠. 이 중에서도 제일 큰 놈을 찾아서 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놈에서 제일 긴 거. 아니, 제일 긴 걸 해라. 긴 걸 재는 건가요? 넓이가 넓은 놈을 제일 긴 걸 재는 제일 거예요. 긴 제일 장축. 그러니까 요렇게 재지 말고 음. 요렇게 재라. 이런 네네.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삐딱하게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버티컬하게 서 있네. 요렇게 재도 되고 요렇게 재도 되는데 네. 어쨌든 어떤 여기는 장점? 요거보다 길이가 짧잖아요. 아, 네. 제일 길게 제일 길게 재라는 거죠. 네네. 힘드시겠다. 예. 그리고 뭐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죠. 제 질문은 예. 이걸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재면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아,
아, 대각선으로. 네. 네. 어쨌든 대각선이라는 네. 길게 최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재든 이렇게 재든 응. 제일 긴 제일 부분을 긴 거. 제일 어떻게 긴 부분을 되든. 재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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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네. 네. 교수님 학부적이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가까이 겹쳐 있다, 있다. 가까이 있다. 응, 네. 가까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음. 어? 그러면 이렇게 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이제 요거와 요거가 이제 같은 놈이냐 다른 놈이냐를 그걸 봐야 또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붙은 거냐 아니면 정말 떨어져 있는 아. 거냐를 네. 다시 현미경으로 잘 살펴서 네. 네. 예.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 여기와 여기가 붙어 있는 어떤 연결선이 있다면 이걸 합쳐서 재라. 어. 예. 아니면 야. 이렇게 재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종양 크기가 결정돼야지만 이 환자분이 예후가 좋으니 나쁜 걸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근데 이게 사람 손이 가다 보면 네. 정말 뭔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걱정이 많네요. 수술장에서 네네. 저희 수술자들이 클리어하게 딱 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조각조각 나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해? 예. 합쳐야 걸?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잘라졌다. 네. 예, 그럼 이제 이거 합쳐서 재야 됩니다. 모양을 잘 맞춰서 맞춰갖고 합쳐서 재야 됩니다. 네. 야, 쉽지 않네요. 좀 쉽지 잘 않습니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네네.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T 스테이지라고 해서 가장 아. 핵심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느냐, 뭐 야. 살펴보느냐, 중요하네. 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냥 현미경위에서 음. 이렇게 뭐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네. 현미경위에서 실제로 재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어렵고 네네. 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핵 등급 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서 그 조직 이제 유방암도 굉장히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침륜성 관함종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네네. 침륜성 관함종인데 거기서도 이제 등급이 존재합니다. 네. 나쁜 놈과 이제 아, 예. 이게 다 암세포들인데 그 중에 뭐 암 핵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등급이 네.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등급 갈수록 좀 모양이 이제 막 흩어져 있죠. 여기 네. 뭔가 이렇게 구분져져 있는데 나올 수 이런 게 있죠. 더 악화되는 악성도가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여기 이제 있습니까? 3등급이면 악성도가 높은. 야.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찾아서 쉬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몽땅 다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이게 전부 다면 그냥 그레이드 3이라고 하는데 네.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아유, 그- 머리 아프다. 그래. 네, 머리 아픕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예를 들어 이제 스코어 1이라고 하려면 네. 75% 75%. 예, 이상이 이제 스코어 1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스코어 2가 되려면은 이제 선이 잘 만든 게 10에서 75% 정도. 10에서 75%. 예, 스코어 3이라고 하면 10%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면적만 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퍼센트도 다 따져서. 네. 내가 그리고 아. 여기 보면 이제 마이토틱 레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 개수를 셉니다. 아이고야 세는 게 진짜 종류가 많네요. 네. 정리 안 하기 정말 다행이. 아니 교수님. 아니, 난 그걸 잘못하거든. 10년 전, 20년 전 네.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 지금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네. 그 얘기 지금 거의 하시려고 하는데. 수련받다 중도 포기할 뻔했어. 네, 그것 네. 때문에. 야, 네. 그래서 또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요게 이제 실제 이제 요거는 이제 컴퓨터 화면을 이제 캡처한 건데 네. 이런 형태의 세포 분열을 하나하나 이제 세야 됩니다. 아,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의 세포 분열 개수가 4개다, 네. 5개다, 9개다, 네. 10개다 뭐 이렇게 네. 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등급이 매겨지는군요. 네, 등급을 야. 이렇게 네. 매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임파선 전이도 보면 네. 이제 이게 이제 스테이지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0개 아주 이제 초기 단계에는 세포가 침륜성 세포가 이제 200개 이상인지 200개 이하인지를 여기서 이제 3개끔 되어 있습니다. 200개 셀.
새는 건 완전 도 같겠네요. 네. 세다가 이제 하루가 간다고. 네. 아 진짜. 여기 이제 호르몬 수용체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는 네, 거예요? 셉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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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다 이거. 세다가 하루가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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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KI67이라고 해서 이제 항암제 사용 여부를 이제 결정짓는 아, 중에 하나 항암제 결정도 여기서 하나요? 예,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치가 높으면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네. 수치가 낮으면 이제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것도 이거 쉬어서 이제 저기 500개 셀, 적어도 한 1000개 정도 되라 이렇게 되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와.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합치면 이제 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야. 여러 개를 신 결과가. 이거 보고서 쓰려면 네. 하루 이틀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네. 보고서 이제 다 이렇게 한글을 하고요. 그러면 아직- 이제 아직- 1년에 유방암 환자가 한 2만 몇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병리 선생님들께서 네. 네. 2만 명 환자분들의 음.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다 나눠 쉬워서. 판독을 하는 거죠. 몇 명인가요, 병리? 병리 선생님이 이제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하시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다 유방암을 판독하시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예. 뭐 뇌종양도 판독해야 되고 뭐 피부암도 해야 그러네요. 되고 네네. 대장암도 해야 되고 갈수록 아 근데 병리도 병리- 가 유방암 전문은 뭐 이 네, 병리학과 이렇게 숫자가 나눠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맨날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암별로 다 병리 전문가 다 또 분류돼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그다음에 이제 뇌종양, 네네. 뭐 피부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디지털 병리가 드디어 드디어 나오게 나오군요. 디지털 안 하면 못 하겠다. 이거 정말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든데 전문용어로 노가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확 와닿네요. 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병원 의무 기록은 대부분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네. 아직도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네. 아직 유리 슬라이드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네네. 네. 뭐 빨리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재밌는 요건 하나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디지털 병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네네. 스캔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홀 슬라이드 스캐너라는 게 인공위성 기술이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구글 어스라고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막 확대를 하면은 막 도시도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이광도 가고 네. 런던 치면 런던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 데이터와 위치 정보와 거리 정보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도 잴 수 있고 네네. 길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슬라이드도 이제 맞아요. 그런 기술로 해서 오. 이제 면적도 그러다가. 재고 네. 길이도 재고 음. 뭐 부피도 재고 음.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게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 그래서 이제 정밀 의료나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실제 이제 병원에서 병리 이제 암 진단을 할 때 네네. 요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네. 하고 그럼 그 새는 거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기계가 있으니까 더 정확하고 더 정확하고 네. 이제 색이 너무 힘든 것들을 음. 실제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셀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빨라지는 그렇죠. 훨씬 더 빨라요. 패턴 인식은 인공지능이 잘하니까.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네. 55세 이상이 다 곧 은퇴한대. 이제 아, 너무 평리가에서 너무 힘들게요. 힘들어가지고. 예, 네? 미국의 네. 경우에는 이제 저렇고, 네. 네. 제가 전공의 할 때는 이제 저 전공의 할 때는 이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전공의가 배출이 됐는데 지금 네. 한 10명 정도. 아이고야. 네. 큰일 났네. 네. 네. 근데 이시소송이 높아지면서 또 그만큼 또 메리트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발전은 어떻게 왔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미경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예,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음. 현미경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네.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완전히 스캐너. 슬라이드를 이제 전용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이런 스캐너들이 굉장히 신기하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스캔하면 한 2-30초 정도면 코. 슬라이드 한 장을 그 한 장 스캔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400배로 해서 스캔을 하면은 파일이 뭐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한 0.8에서 한 2기가 정도 됩니다. 2기가 와. 파일 하나가 2기가 슬라이드 하나가 2기가 정도. 데이터량이 엄청나네요. 아까 말한 이제 구글 어스처럼 그 네. 하나 찍으면 그게
그 2기가 정도 되고 그것은 좀 막 언제 들어가서 그 정보를 손으로 눈으로 세고 있었다니까 놀랍네요. 예전에 야. 예. 이 기간을 2기가 정도 되고요. 김대철 교수님을 보면 좀 꼼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다 이게 직업병이었구나. 네, 직업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슬라이드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애 보관하는 거를 이제 서버에 보관을 하게. 서버에 보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새로 슬라이드를 꺼내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그냥 환자 이름을 치고 이렇게 네. 바로 불러볼 수 있는데 옛날에 다 찾았죠. 옛날에는 이게 다 창고에 창고 들어가서 뒤졌어. 찾고 예, 누가 갖고 있으면 못 찾고 이런 거죠. 근데 엑스레이 결국은 네. 저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죠? 네. 요게 빅데이터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인공지능.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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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들 많네. 유명한 회사들 로슈, 뭐 로슈하고 뭐 네. 서모 뭐 등등등등등 굉장히 네.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이 중에 FDA 공인받은 회사는 적죠. 네 적습니다. 네. 사실 이 병리 인공지능 활용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난 게 굉장히 이슈가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유방암 진단을 했더니 네. 병리사보다 낫더라. 와. 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요거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유방암을 진단한 게 아니고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임파선에 암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독하는 이제 그냥 뭐 그런 것들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 이제 판독하기 너무 어렵거나 굉장히 작거나 네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더니 더 잘 찾아주더라. 네. 실수를 예방할 수 있더라. 네네.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걸 기사가 났고요. 어디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기사가 나고 나서 막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병리 전문의가 나옵니다. 네.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인공지능에 대치된다. 다 대치가 되고 너는 이제 직업을 잃을 거다. 네네. 심각합니다. 네. 남 일이 아닙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두신 건가요? 아, 빨리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 밀려났죠, 밀려나. 야, 그렇군요. 인공지능한테. 네, 인공지능한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네. 인공지능을 공부하자. 네.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이제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기초가 네.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찾은 다음에 그럼 그 세포들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수차례만 세고 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렇죠, 양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찾아낸 세포가 그러면 어떤 놈이냐. 네. 클래시피케이션. 종류. 네, 암이냐. 그 다음에 요게 예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 네. 약에 잘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아, 그게 다 옛날 셌던 거네. 네, 했던 거죠. 네. 네. 그걸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본이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십니다. 실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영상 분석이라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로슈가 요건 이제 로슈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이미 이제 호르몬 수용체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KI67, 허투 요거는 이제 키투르다 처방할 때 이제 쓰는. 아, 우리 진짜 익숙한 그 비싼 약들인데. 네. 그런 것도 현재 이제 영상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굳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유방암의 호르몬 수용체를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와. 네, 이런 것들 있는데 꽤 해보니까 0.8, 0.94, 94%. 오. 굉장히 많은 이제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92%. IUC. 병리사하고 또 비교하면 네, 비슷합니다. 저는 뭐 거의 99.9%. 아, 네, 네, 그렇군요. 좀 부족하군요. 네, 요거는 이제 아마 그 교수님 잘 아실 건데 이제 악성 뇌종양을 네. 이제 병리사가 이제 이걸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등급을 나누는 이것도 마찬가지 등급을 나누는 여기 보시면은 WHO 그레이드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요걸 해봤더니 병리사보다 조금 낫더라는 거죠. 잘하더라는 거죠. 더 잘 쉬더라. 네, 잘 쓰더라. 그러네. 네, 여기 이제 아까 그 구글의 인공지능 그건데요. 여기 이제 아주 조그마한 이제 전이암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끔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도 찾아주는 거죠. 아, 음. 요거 봐라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면 아, 이거 음료수 요게 맞네. 그러니까 예. 노팅을 딱 해주네. 해주는 예, 겁니다. 예. 네. 똑똑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처방할 때,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면역 세포들을 얘들이 찾아줍니다. 음. 인공지능이 면역 세포를 찾아주고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얼만큼 이제 발현이 되는지를 아, 하고, 야.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만들 때도 이거 씁니다. 약을 만들 때. 약을 만들 때. 약을 독성 평가할 때. 네네네. 예. 예를 들어 이제 특정 약을 줬는데 네. 이게 이제 생식 발생, 즉 얘가 막 약을 줘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제 암컷의 난소를 떼가지고 난자가 잘 생성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약을 주고 나서. 이제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제 난자 개수를 셉니다. 그렇죠. 예. 난자 개수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쥐면은 막 얘는 막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새끼를 그렇죠, 낳잖아요. 맞아요. 안에 난자에 막 개수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그런 거 이런 거 알았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약을 주면은 이제 간 세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네. 있고 네. 개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네. 이제 경리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고 그래서 실제 이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네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네네. 이제 이 허가받은 게 있습니다. 아. 전립선암을 네. 이제 잘 찾아줍니다. 이게 왜냐 이 전립선암은 이제 거기에도 또 세야 됩니다. 스코어가 있습니다. 스코어가. 그러니까 맞아 스코어인데 이제 예, 그걸 그리슨 갖다가-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네네. 세야 됩니다. 네. 이거 그걸 도와주는 암, 인공지능입니다. 네. 네. 네, 등등. 위암도 있고요. 위암도 있고. 네. 그 인공지능 때문에 조금 전공자가 늘겠네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요걸 잘 아시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6억, 150억, 뭐 38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갈수록 이제 병리도 이제 전망이 또 갑자기 또 밝아지고 밝아지고. 인공지능이 아주 최전방에 최전선에 서 있는 맞습니다. 과가로 변했네요. 그렇죠? 네, 또 네. 데이터 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 네. 데이터 부축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뭐 네. 같은데도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PI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뭐 거의 다 네.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네네. 뭐 이건 시장이 너무 있네요. 네, 시장 있고요. 예. 요거 최근에 이제 저희 얼마 안 됐습니다. 22일 날 FDA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병리 솔루션 허가했습니다. 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죠. 뭐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거죠? 이것도 앞서 이제 전립선암. 전립선암. 예, 예. 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다른 게 앞에 에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1차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예, 어시스트 개념이군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위양성과 위음성을 대폭 줄여줍니다. 병리사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렇게 예, 같이 조화롭게 콜라보할 쓸 수 때 있는. 확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의미가 있네요. 네, 이건 뭐 참고 자료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오늘 이제 이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판독을 할 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나는 이제 세다가 시간 다 보내는 줄 알았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나중에 네.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과로 또 글쎄 바뀌었다. 말이야. 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네, 거예요. 해운대 얘기를 왜 하시나 했더니 네네. 그런 뜻이 있었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네네. 이렇게 쉽게 재밌게 풀어주셔서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재밌는 프로 네.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지나갔네요. 한 시간 네. 뭡니까 지금 12분 지금 5분입니다 지금. 자, 마무리하시죠. 네. 자. 여러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많이 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게 의사들도 어려운 내용인데 네네. 네,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더 핫한 이슈를 또 네, 마련해서 맞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뵙겠습니다. 주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네.